안녕하세요. 준이쌤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요양보호 기출문제 제36회 오후에 봤던 고난도 문제들을 추려서 32문제 준비해 보았습니다. 문제 전체 80문제를 풀고 싶으신 분들은 제 동영상 설명란에 전체 문제 풀 수 있도록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 누르면 80문제 다 푸실 수 있습니다. 저는 문제 전체를 읽은 다음 약 3초 후에 답을 알려드립니다. 시간 안에 답을 못 찾으신 분들은 동영상 정지 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문제 1번.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역할 상실, 2번 우울증 감소, 3번 근로소득 증가, 4번 감각 기능 향상, 5번 질병 회복력 증가. 정답은 1번 역할 상실이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문제 2번. 재가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는 1번 기타 재가급여, 2번 주간 보호급여, 3번 방문 요양급여, 4번 방문 목욕급여, 5번 단기 보호급여. 정답은 1번 기타 재가급여가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급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보통 시험에는 이 복지용구 제공하는 걸 물어보지 않고 방문이라던가 또는 단기, 주간보호 이런 것들을 잘 물어봤었는데요. 기타 재가급여가 오랜만에 나왔었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3번.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역할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와 의존적 관계를 형성한다. 2번 대상자의 가족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3번 대상자와 의견이 상충될 때는 서비스를 줄인다. 4번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변화를 확인한다. 5번 서비스 제공이 편리하도록 대상자의 소지품을 정리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의 신체적 증상과 심리적 변화를 확인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역할로는 관찰자의 역할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1번은 대상자와 의존적 관계가 아니죠. 2번은 가족에게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에게. 3번은 대상자 의견이 상충될 때는 우선 수용해야 된다. 네, 들어준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요. 소지품 이렇게 함부로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 3번 같은 문제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틀리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문제 4번.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1번 관장을 한다. 2번 작업치료를 한다. 3번 도뇨처치를 한다. 4번 경구약 복용을 돕는다. 5번 관절 운동 범위를 평가한다. 정답은 4번 경구약 복용을 돕는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장기요양 1등급이건 5등급이건 어쩌건 요양보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여기서 골라주시면 4번 빼고는 다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떤 분이 또 그렇게 얘기해요. 경구약, 약 이렇게 주는 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알약 같은 거 우리가 투약독기 이런 데서 배우셨잖아요. 아침약을 챙겨드린다던가 저녁약을 챙겨드린다던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5번. 노인 학대 사례 중 방임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재산관리 결정을 제한한다. 2번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을 한다. 3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4번 친구나 친지와의 연락을 차단한다. 5번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정답은 5번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5번이 방임에 해당하는 학대 사례가 되겠습니다. 방임은 이렇게 의식주 그렇죠. 그리고 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기본으로 되고요. 그리고 종교활동비, 그리고 생활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다 방임에 해당이 됩니다. 생활비라 해서 경제적 학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럼 1번은 어떤 학대가 되나요? 경제적 학대가 되겠죠. 2번은 자존심 상하게 하는 말. 이거는 정서적 학대가 되겠죠. 자, 그리고 3번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통제하는 거잖아요. 감금시키는 거. 그래서 이건 신체적 학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 친구나 친지와 연락을 차단한다. 이거는 정서적 학대가 되겠죠. 학대 사례는 무조건 한 문제, 두 문제가 나와요.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되니까 필기 파트에서 점수를 꼭 따시기 바랍니다. 문제 6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로 옳은 것은 1번 학대 피해 노인에게 숙식을 제공한다. 2번 학대 피해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한다. 3번 노인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4번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 판정을 한다. 5번 노인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제공한다. 정답은 3번 노인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한다. 3번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1번은 학대 피해 노인에게 숙식을 제공한다. 이런 말 나오면 학대 피해 노인 전용 쉼터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학대 피해 노인에게 취업을 알선한다. 이것은 노인 취업 알선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취업이란 말 들어가니까 노인 취업 알선 기관이라는 곳에서 하는데 굳이 학대를 받지 않은 노인도 그 알선 기관에서 취업에 대한 정보를 또는 일자리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자, 거의 뭐 관련이 없죠. 4번은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법적 판정. 자, 법적 판정은 법률기관. 에서 하겠죠. 그리고 5번은 노인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이런 것은 의료기관에서 해요. 의료기관, 병원 이런 데서. 자,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 쳐드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힌트가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틀린 것을 이렇게 골라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빼고 다 틀렸고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대해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제일 잘 나오는 문구가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사례 신고 접수, 신고된 시설 학대 사례의 확인 개입, 그리고 시설 학대 사례 판정에 대한 자문,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 관리, 즉 이 사례 관리, 사례 신고 접수, 이 사례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역할은 이런 사례라는 말 들어가면 골라주시면 되고요. 아까 문제에서 또 학대 피해자 교육, 그리고 가해자 교육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7번. 요양보호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는 1번 자발적인 퇴사, 2번 출산으로 인한 휴직, 3번 계약 종료에 따른 퇴사, 4번 가구원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 5번 서비스 제공 중 상해로 인한 입원. 정답은 5번 서비스 제공 중 상해로 인한 입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거는 산재법이라고도 하죠. 산재. 산재는 다쳐야 돼요. 또는 장애가 되거나 사망을 하거나 해서 국가로부터 받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상해를 인해서 입원을 했다. 이것만 지금 정답이 되겠고 자발적 퇴사, 출산, 계약 종료 이런 것들은 산업재해보상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제 8번. 업무를 수행할 때 요양보호사에게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번 무거운 물건을 여러 번 옮기는 경우, 2번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물건을 드는 경우, 3번 물기가 없는 평평한 바닥에서 일을 하는 경우, 4번 물건을 최대한 몸에 가깝게 하여 들어 올리는 경우, 5번 물건을 들고 발을 움직여서 몸의 방향을 바꾸는 경우. 정답은 1번 무거운 물건을 여러 번 옮기는 경우. 1번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복되는 그런 행위를 자주 하는 경우, 무거운 물건을 자주 옮기는 경우는 허리나 어깨나 이런 데에 무리가 될 수가 있다. 2번, 3번, 4번, 5번은 이렇게 하는 건 신체 정렬에 아주 좋기 때문에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이어서 문제를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9번. 노화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호흡기계 변화는 1번 폐순환량이 증가한다. 2번 섬모 운동이 증가한다. 3번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한다. 4번 체내 산소량이 증가한다. 5번 폐포의 탄력성이 증가한다. 정답은 3번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힌트를 좀 드리자면 노화로 인한 나타날 수 있는 변화, 특징은 무조건 안 좋은 거, 건강이 나빠지는 거 고르시면 웬만하면 다 정답이에요. 자, 1번 폐순환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면 숨을 너무 잘 쉬고 그쵸? 수영선수처럼 호흡량이 좋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아니죠. 감소한다 해야겠고 2번 섬모 운동이 감소한다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목에서 가래를 못 뱉어내니까 입안에 분비물이 많고 그리고 기관지 염이나 이런 염증 증상이 잘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3번이 그래서 정답이 되는 거예요. 분비물이 증가하게 돼서 염증 증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4번 체내 산소량 감소라 해야 되겠고 폐순환량이 감소했으니까 5번 폐포의 탄력성이 감소돼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쉽게 피곤해진다 라고 했습니다. 문제 10번 천식 대상자가 그림과 같은 흡입용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자 보기 잘 보시고 순서 잘 골라보세요. 가 흡입기의 뚜껑을 열고 흔든다. 나 흡입기를 입으로 문다. 다 10초간 숨을 참은 후 천천히 내쉰다. 라 3초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쉰다. 마 입으로 숨을 들이쉬면서 흡입기를 누른다. 자, 가나 다라 마중 이 순서를 잘 나열한 번호는 몇 번입니까? 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일시정지 하시고 정답은 2번 먼저 가 흡입기의 뚜껑 여기 보세요. 이거 기관지 확장제잖아요. 뚜껑을 여기 열어요. 여기 입에 무는 곳이 여기입니다. 뚜껑을 열고 흔든다. 그래서 약을 충분히 흔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흡입기를 입으로 물어야겠죠. 그쵸? 입에 딱 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숨을 들이쉬면서 흡입기를 눌러요. 3번이 되겠고요. 마가. 그 다음에 뭡니까? 3초에서 5초간 깊게 숨을 들이쉬고 라 마지막으로 바로 내쉬면 안 되고 약이 폐에 흡수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10초간 숨을 참은 후 천천히 내쉰다. 다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정말 많이 틀리셨어요. 순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이 문제 한번 나오고 그동안 이렇게 순서 문제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또 나올 수도 있으니 이 기관지 확장제 사용하는 순서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1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변화는 1번 심박동수 증가, 2번 혈액순환 증가, 3번 심근의 탄력성 증가, 4번 최대 심박출량 감소, 5번 하지 정맥류 발생 감소. 정답은 4번 최대 심박출량 감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또 아까처럼 노화에 따른 뭐 어쩌고저쩌고 변화, 뭐 특징, 질환 이거는 안 좋은 거 고르시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심박동수가 증가해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두근. 그러면 심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잖아요. 심박동수 감소라 해야 돼요. 2번 혈액순환이 잘 돼요. 감소죠. 혈액순환이 잘 되면 손발이 따뜻하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지 정맥류, 정맥류까지도 발생해요. 증가가 되겠죠. 찌질도 생기고 심근의 3번 보시면 심근의 탄력성 감소가 돼요. 그렇죠? 탄력성, 탄력이 있지가 않아요. 둔해져요. 심근이 비대해져 가지고 커져 가지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최대 심박출량이 감소한다.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심박출량이라는 거는 우리 심장에서 펌핑을 하잖아요. 쥐었다 짰다 하는데 1분간 뿜어져 나오는 혈액의 양을 말해요. 자, 제가 앞에서 1번부터 설명드렸죠. 혈액의 양이 많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다 감소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심박출량 감소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2번 선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가족의 방문 횟수를 줄인다. 2번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놓는다. 3번 주변 환경을 새롭게 바꿔준다.
4번 낮 동안 커튼을 쳐서 빛을 차단한다. 5번 가족 사진과 달력을 대상자 가까이에 둔다. 정답은 5번 가족 사진과 달력을 대상자 가까이에 둔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인지 능력, 진압력,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족과 관련된 거, 그리고 또 시간, 달력 이런 것은 가까이에 최대한 두는 게 좋아요. 1번 같은 경우는 가족의 방문 횟수를 줄인다가 아니라 가족은 자주 만나게 해준다. 그래서 선망은 뭡니까? 환시, 환청, 망상 이런 어떤 정신 장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가족, 누군가의 와이프였고 남편이었고 뭐 누구 아들이 오고 엄마였고 막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횟수는 줄이면 안 돼요. 대신 새로운 사람이라던가 낯선 곳이라던가 친구들을 만나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2번 텔레비전 크게 틀어놓으면 너무 자극이 되고 3번은 주변 환경을 새롭게 바꾸는 게 아니라 익숙한 환경을 주는 게 좋아요. 환경을 바꿔버리면 또 약간 환청, 환시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4번은 낮 동안 커튼을 쳐서가 아니죠. 걷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낮이니까 해가 떠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커튼을 치는 거는 이제 밤에 하셔야 된다. 낮이 아니라 밤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3번. 다음 중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대상자는 1번 웃을 때 요실금이 있는 대상자, 2번 요로 감염으로 빈뇨가 있는 대상자, 3번 요로 결석증으로 혈뇨가 있는 대상자, 4번 혈액 투석을 하는 만성 신부전 대상자, 5번 전립선 비대증으로 잔뇨감이 있는 대상자. 정답은 4번 혈액 투석을 하는 만성 신부전 대상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대상자, 이거 제가 항상 수업 시간이나 요점 정리 때 강조를 많이 했죠. 이 문제 정말 잘 나오는데요. 공부 안 하면 틀려요. 그래서 틀리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간, 심, 신, 또 여기다 적게요. 부, 갑. 이런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수분 섭취 제한 드시면 안 돼요. 간, 경화, 심부전, 심장, 신, 여기 나왔죠? 신부전, 홍팥 투석하시는 분들, 부신이죠. 부신, 부전증.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를 제한해야 한다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수분 섭취 권장이에요. 많이 드세요, 자주 드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문제 14번. 결핵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잠복결핵 대상자는 전염력이 있다. 2번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약하다. 3번 결핵은 폐에만 침범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4번 결핵은 주로 오염된 음식 섭취로 감염된다. 5번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소독한다. 정답은 5번 결핵 대상자가 사용한 침구류는 일광소독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조금 헷갈리셨죠? 그렇죠? 자, 결핵균은요. 햇빛에 약해요. 그래서 이 균 자체가 노출이 됐을 경우 햇볕에다 널어버리면 5분 안에 다 사멸을 합니다. 그래서 일광소독, 해일자잖아요. 햇볕으로 소독을 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자, 잠복결핵 전염력 있지 않나요? 하는데 말 그대로 잠복결핵은 면역력이나 이런 걸로 발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전염력이 없다 해야 돼요. 2번 결핵균은 강한 산이나 알칼리에 약한 게 아니라 뭐에 약하다? 햇볕에 약하다. 산이나 알칼리가 아닙니다. 3번 결핵은 폐에만 침범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수업할 때 폐결핵이라고 아마 배우실 텐데 결핵균 자체는 폐를 좋아할 뿐이지 여기가 자주 생길 뿐이지 우리 전신에 감염을 일으키는 균입니다. 그래서 폐에만 침범하는 감염성 질환은 아니다. 4번 결핵은 주로 오염된 음식 섭취자. 오염된 음식 섭취는 소화기계성 감염성 질환이죠. 그러니까 뭐 설사병, 노로바이러스 이런 것들, 장티푸스 이런 것들이 소화기계성이고 결핵은 호흡기계 감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기, 음식이 아니라 공기 중, 비말 간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 15번. 장기 요양 기관에서 사례 회의를 하는 목적은 1번 전문직 간의 직무평가, 2번 서비스 횟수와 비용의 결정, 3번 대상자의 장기 요양 인정조사, 4번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 검토, 5번 가족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설명. 정답은 4번 서비스 제공 계획의 타당성 검토. 4번이 장기 요양 기관에서 사례 회의를 하는 목적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사례 회의의 목적 자주 출제가 되니 잘 기억해 주시고요. 문제 16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번 휴대전화로 가요 영상을 보여준다. 2번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여 제공한다. 3번 소금을 이용해 스스로 간을 맞추게 한다. 4번 가벼운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게 한다. 5번 처방된 비타민은 음식에 섞어서 먹게 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을 부드럽게 조리하여 제공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을 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고, 그쵸? 가벼운 숟가락과 젓가락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무게가 있고 두꺼운 손잡이가 있는 숟가락을 사용하게 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휴대전화로 1번처럼 이 영상을 보여주면은 식사는 못 하시고 휴대전화만 보고 계시겠죠. 3번은 소금을 이용해 스스로 간을 맞추기 어려워요. 우리 치매 대상자잖아요. 그리고 처방된 비타민을 음식에 섞어 먹게 한다가 아니라 그 처방에 맞게끔 식사 후 드시던가, 그렇죠? 식사 중에 드시던가. 그래서 섞어 먹는 게 틀렸습니다. 자, 참고로 치매 대상자 중에 말기 치매 대상자의 식사 돕는 방법은 음식을 갈아서 제공한다. 이렇게 해야 정답이에요.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7번. 노화에 따른 여성 생식기계 변화는 1번 질염 발생 감소, 2번 질의 윤활작용 감소, 3번 난소 크기 증가, 4번 질의 수축력 증가, 5번 여성 호르몬 분비 증가. 정답은 2번 질의 윤활작용 감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노화에 따른 뭐뭐 변화, 여성 생식기 변화, 안 좋은 거 정답이다 라고 했죠. 자, 질염이 발생 감소한다라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염이 발생 잘 된다, 증가예요. 2번 윤활작용이 감소한다. 그쵸? 그러니까 성교를 할 때, 성관계를 할 때 성교통이 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윤활제, 보조제를 사용해도 된다. 뭐 젤 같은 걸 사용해도 된다 라고 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난소 크기가 감소하죠. 폐경 이후 이제 생리를 안 하시기 때문에 이제 필요가 없어요. 감소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4번 질의 수축력 감소, 5번 여성 호르몬 분비 감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제 18번.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전구 증상은 1번 사지에 가려움증이 있다. 2번 가슴이 쪼이는 흉통이 있다. 3번 새벽에 속쓰림 증상이 있다. 4번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인다. 5번 목이 말라서 물을 자주 마신다. 정답은 4번 한 개의 물체가 둘로 보인다. 4번이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전구 증상, 전조 증상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 4번을 뭐라고 하나요? 복시다. 복시. 그쵸? 복시라고도 하죠. 그리고 또 뭐 두통이 있다던가 갑자기 말이 안 나온다던가 어제까지 말 잘했는데 갑자기 말 너무 안 나오고 그리고 막 한쪽 팔다리가 막 저리고 마비가 온다던가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뇌졸중의 전구 증상이 되겠습니다. 뭐 1번 사지 가려움 이거는 뇌졸중과 상관이 없죠. 그리고 가슴이 조이는 흉통 이거는 뭐 심근경색이라던가 협신증에 대한 내용이고 새벽에 속쓰림 이거는 위 개항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목이 말라서 물을 자주 마신다. 이거 뭐 다음에서 당뇨의 증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4번 빼고 다 틀렸습니다. 문제 19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번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눕힌다. 2번 왼쪽을 베개나 쿠션으로 받쳐준다. 3번
입안 오른쪽으로 음식을 넣어준다. 4번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 밥을 준다. 5번 식후에 찌꺼기가 남기 쉬운 입안 왼쪽을 확인한다. 정답은 4번 국을 한 숟가락 먹인 후 밥을 준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국을 한 숟가락을 먹인 이유는 우선 사례를 예방하고 식욕을 돋구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1번은 오른쪽을 밑으로 하면 안 되죠. 오른쪽이 마비가 있기 때문에 왼쪽을 밑으로 하는 게 좋겠고 2번 왼쪽을 베개가 아니라 오른쪽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오른쪽을 이렇게 지지해 주셔야 돼요. 3번은요. 입안 오른쪽으로 주는 게 아니라 왼쪽으로 건강한 쪽으로 음식을 넣어줘야겠죠. 5번은 식후에 찌꺼기가 남기 쉬운 입안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을 확인한다 해서 문제를 조금 잘 읽으시면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문제 20번 편마비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1번 배설할 때 주변을 조용하게 한다. 2번 변기는 물로 끓인 후 침상 옆에 준비한다. 3번 소변을 참지 못하고 실금하면 기저귀를 채운다. 4번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5번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혀 힘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정답은 4번 허리 아래 부분을 무릎 덮개로 덮은 후 바지를 내린다. 4번이 침상 배설에서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번 배설할 때 주변을 조용하게 하면 안 되죠. 어떤 분은 그래요. 조용해서 집중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침상에서 배설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다른 분이 또 누워 계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민망할 수 있기 때문에 TV 소리라던가 음악 소리를 일부러 크게 틀어줘야 돼요. 그래서 조용하게 한다는 틀렸습니다. 2번 변기는 물로 끓인 후 아니죠. 그냥 따뜻하게 하시면 돼요. 3번 소변을 참지 못하고 실금하면 기저귀 채우면 안 돼요. 기저귀는 될 수 있으면 채우면 안 됩니다. 배설 습관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5번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혀 힘을 주기 쉬운 자세가 아니라 침상 머리를 올려줘서 이렇게 앉은 자세를 취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문제 20번 치매 대상자가 열이 나는데도 목욕을 시켜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시원한 물로 목욕을 시킨다. 2번 해열제를 먹인 후 목욕시킨다. 3번 목욕 대신 물놀이를 하게 한다. 4번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 5번 고열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정답은 4번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 4번이 열이 나는 대상자 목욕시켜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 열나면 이렇게 닦아주잖아요. 그럼 열이 좀 내려가는데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4번 해주시고요. 책에는 이런 말이 안 나왔어요. 근데 안 나온 말이 또 나와서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당황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1번 시원한 물로 목욕을 시키면 안 되죠. 자, 그리고 2번 해열제를 먹이는 목욕을 시킨다. 이걸 이제 선택하신 분들도 있는데 목욕을 시키면 안 됩니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목욕을 연기시켜야 돼요. 다음으로. 그래서 목욕시킨다가 틀렸고요. 3번 목욕 대신에 물놀이 안 되죠. 그리고 5번 고열의 위험성 이걸 설명해서 치매 대상자가 과연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에게는 적절한 서비스가 아니죠.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문제 22번 엉덩이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 후 벗긴다. 2번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꺼번에 벗긴다. 3번 좌우로 체위를 변경하며 한쪽씩 벗긴다. 4번 침상 머리를 높여 앉힌 후 입힌다. 5번 한 손으로 대상자의 허리를 지지한 후 입힌다. 정답은 3번 좌우로 체위를 변경하며 한쪽씩 벗긴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분은 몸을 못 움직이고 엉덩이를 들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한쪽씩 올리고 뒤뚱뒤뚱 해서 입히거나 또는 뒤뚱뒤뚱 해서 한쪽씩 벗기면 되겠다 이거죠.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3번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림을 이렇게 보시고 옳은 것을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일시정지 하시고 정답은 3번. 우선 발 쪽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침대를 똑바로 눕히고 베개를 치우고, 그리고 이 사람 지금 오른쪽 편마비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손으로 머리 쪽을 잡게 하고, 그리고 나서 대상자 같이 머리 쪽으로 이동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이 가장 적절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4번. 그림과 같은 자세로 장시간 누워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1번 무릎 관절 염증, 2번 엉덩 관절 구축, 3번 발목 관절 마비, 4번 어깨 관절 마모, 5번 허리 관절 수축. 정답은 2번 엉덩 관절 구축. 2번이 이렇게, 이 자세는 무슨 자세입니까? 앙와이 자세죠. 그래서 머리나 이 무릎 밑에나 그리고 발목 밑에다가 이렇게 쿠션을 대주는데, 이런 자세를 오래 하게 되면은 이 엉덩 관절이 구축이 되고, 그리고 또 이 그 천골 쪽에 욕창이 잘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5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그림과 같이 계단을 올라가고자 할 때 이동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왼쪽 다리 먼저 지팡이 오른쪽 다리, 2번 오른쪽 다리 먼저 왼쪽 다리 지팡이, 3번 오른쪽 다리 먼저 지팡이 왼쪽 다리, 4번 지팡이 먼저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 5번 지팡이 먼저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 정답은 5번 지팡이 먼저. 그래, 올라간다 그랬으니까요. 건강한 다리가 먼저 올라가야 돼요. 오른쪽은 마비된 쪽, 건강한 쪽은 왼쪽 다리. 건강한 쪽 먼저, 그 다음에 마비된 쪽 다리 마지막. 해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 지팡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외우지 않으면 틀려요. 그래서 이 지팡이 문제 잘 나오니까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내려갈 때는 마비된 쪽 다리 먼저. 항상 지팡이는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뭐냐? 건강한 쪽이냐 마비된 쪽이냐, 올라가냐 내려가냐 해서 결정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6번. 대상자를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나 다라. 보겠습니다. 가.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다.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라. 무릎을 지지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자, 순서 골라보시고요.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일시정지 하시고 정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 먼저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이거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갖다 놨으니까 우선 이 차에 앉아 계신 분 안전벨트 풀어줘야겠죠. 2번. 그리고 다리를 밖으로 하나씩 내린다. 3번. 그래서 선생님이 잘 안아가지고 무릎을 지지하여 휠체어에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다 가라.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문제 27번.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먼저 보겠습니다. 가.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린다. 나.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윗팔 순으로 고정한다. 다.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바로 옆에 놓는다. 라. 대상자 밑으로 척추 고정판을 밀어 넣는다. 정답은 3번. 다.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바로 옆에 놓는다. 그 다음에 옆에 바로 놨으니까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딱 세워놔요. 돌려놔요. 그리고 나서 그 밑으로 바로 척추 고정판 갖다 놨던 걸 바로 밀어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세 번째. 그러면 대상자가 그 척추 고정판 위에 올라가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로 드는 게 아니라 고정을 해야겠죠. 무릎, 손목, 엉덩이, 윗팔 순으로 고정한다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8번.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생활 공간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1번 근력과 지구력 증진, 2번 심장과 폐기능 향상, 3번 유연성과 신장성 향상, 4번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 증진, 5번 자립성 향상과 신체 균형 유지. 정답은 5번 자립성 향상과 신체 균형 유지. 5번이 이 대상자 생활 공간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문제 29번.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몸이 아픔으로 청소를 하지 말라고 한다. 2번 시설에 있는 청소기 사용법을 가르쳐준다. 3번 시설에서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한다. 4번 청소를 하는 것은 낙상 위험이 있다고 말한다. 5번 집에서 하던 대로 자신의 방을 청소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집에서 하던 대로 자신의 방을 청소하게 한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위험하지 않는 한 하던 대로 옛날에 하던 습관 있으면 그냥 하십시오라고 하면 돼요. 근데 2번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시설에 있는 청소기 사용법을 가르쳐준다. 치매 대상자에게 새로운 걸 알려주는 거는 조금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하던 대로 익숙한 것 이런 것을 위험하지 않으면 해도 된다라는 거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0번. 무더운 여름밤에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시원한 홍차를 제공한다. 2번 시원하고 얇은 이불을 덮어준다. 3번 포만감을 느끼도록 간식을 제공한다. 4번 숙면을 위해 수면제를 복용하게 한다. 5번 관심 있는 올림픽 경기를 시청하게 한다. 정답은 2번 시원하고 얇은 이불을 덮어준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1번. 평소에 식사를 잘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식사를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하게 한다. 2번 식사를 거부하는 이유를 묻는다. 3번 자극적인 음식으로 식욕을 돋운다. 4번 틀니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한다. 5번 식사를 하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린다. 정답은 4번 틀니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평소에 식사를 잘했는데 갑자기 안 한다는 것은 아프거나 입안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다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그렇죠? 치매 대상자한테 이유를 묻는 거는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계속 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5번 식사를 할 때까지 하겠다고 할 때까지 기다린다. 계속 말 안 하면 그럼 하루 종일 굶길 건가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이 가장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32번. 치매 대상자의 인지를 자극하기 위한 일기 쓰기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중증 치매 대상자에게 적용한다. 2번 작성한 일기 내용에 대해 대화한다. 3번 형식 없는 빈 종이에 쓰게 해야 한다. 4번 요양보호사의 관심사를 주제로 쓰게 한다. 5번 대상자의 계산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둔다. 정답은 2번 작성한 일기 내용에 대해 대화한다. 2번이 치매 대상자 인지 자극을 위한 일기 쓰기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보시면 이 중증 치매 대상자가 아니죠. 선생님들 일기 쓰기를 이 중증 치매 대상자가 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경증도 아니에요.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인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누워만 계시고 막 이러신 분들 인지 자극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리고 3번 선생님 일기장을 보시면 연도, 날짜, 월 막 이런 거 쓰는 거 있죠. 요일. 그래서 형식이 없다고 하면 안 돼요. 형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목도 쓴 공간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형식이 있는 종이에 써야 된다. 4번은 요양보호사의 관심이 아니죠. 이런 거 고르시면 안 돼요. 대상자의 관심이죠. 5번 일기 쓰기는요. 계산력을 높이는 거랑 관련이 없고 진압력 그리고 인지 자극 훈련 이런 것에 약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단기 기억에 도움이 되는데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오늘 뭐 했는지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적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고요.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